I can invest in myself and my future. At a California community college, you can have the future you've always dreamed of. Classes fill up quickly. Enroll today at icangotocollege.com. 네,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프뉴스 앵커 제임스 알입니다. 70대 한인 할머니가 백주 대낮에 묻지마 폭행을 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하철에서 아시안 여성을 밀어 살해한 사건처럼 뒤에서 공격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여파로 직장을 결근하는 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마저 부족해 임시교사 채용 기준마저 낮춘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산이 좀처럼 잡히고 있는 가운데 집권 1주년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 또다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들입니다. 자, 1월 22일 카프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렛츠고!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팬데믹 기간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해 일해준 간병인 50만 명에게 $500의 코로나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내일부터 2주간 간병인들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만 명에 달하는 간병인들에게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500 코로나 보너스를 내일부터 지급합니다. 주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년 동안 2개월 이상 일한 적이 있는 모든 간병인들에게 코로나 보너스 $500를 지급합니다. 간병인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은 팬데믹 기간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장애인과 노인들을 케어한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낮은 임금과 높은 이직률로 인해 적정수의 간병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간병인들의 시간당 임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간당 $1를 올려 시간당 $16입니다. 주정부는 이번 보너스 $500를 받게 되는 대상은 재택간병인과 메디컬 가정 및 노인을 위한 올 인클루시브 케어 프로그램과 같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들입니다. 약 5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보너스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며 총 $2억 8천만 달러의 예산이 사용됩니다. 간병인은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이 지급돼 연간 이직률이 30%를 넘습니다. 2021년 주정부 감사에 따르면 간병인은 평균적으로 해당 카운티의 생활임금의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너스 지급은 내일부터 2주간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카프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70대 한인 할머니가 백주 대낮에 묻지마 폭행을 당해 증상을 입었습니다. 지하철 살인 사건과 유사하게 뒤에서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제니바 기자가 보도합니다. 70대 한인 여성이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온라인 매체 넥샤크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30분 뉴욕 퀸스 포레스트 힐즈 인근 퀸스 블루바드에서 길을 걷고 있던 75살 한인 여성이 등 뒤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갑작스러운 묻지마 공격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당시 영상에 따르면 한인 피해 여성의 뒤에서 갑자기 덮친 한 남자가 그녀에게 태클을 걸어 공격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한인 여성은 은퇴한 전직 간호사로 이날 헤어커스트라는 미용실을 앞을 걷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갑자기 뛰어와 그녀를 뒤에서 덮치면서 넘어뜨렸습니다. 뇌출혈 증상과 목과 얼굴에 부상을 당한 한인 여성은 노스쇼어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는 안정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경찰은 이 사건을 인종증오 범죄가 아닌 단순한 폭행 사건으로 수사 중입니다. 사건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지 않아 인종증오 범죄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길을 걷다 대낮에 묻지마 폭행을 당한 이 한인 여성은 최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시의회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시안계 주민들에 대한 묻지마 폭행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보도 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인 줄리원 시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아무 잘못도 없는 한인 할머니가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며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프라 뉴스 전희박이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한인들의 생활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체 평균, 미국 전체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백인 등 타인종들에 비해서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아시안계 중에서는 대만, 인도, 중국계에 이어 네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피터 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한인들의 생활 수준이 캘리포니아와 미국 전체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타인종에 비해 아시아계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크게 높았고 한인들은 대만, 인도, 중국계에 이어 네 번째로 생활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메이저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공개한 포트레이트 오브 캘리포니아 2021-2022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아시아계 주민들의 생활 수준 HDI 점수는 7.94점 조사됐습니다. 이는 백인의 6.58, 흑인 4.51, 라틴계 4.81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것입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민 전체 평균 HDI 5.85에 비해 2점 이상 높은 것이며 미국 전체 평균 5.33과 비교하면 2.5점 이상 높은 것입니다. 한인들의 HDI 점수는 8.29점으로 캘리포니아 주민 평균, 미국 평균보다 크게 높았고 타인종 주민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았습니다. 아시아계 주민들 중에는 대만계가 9.58점으로 가장 높았고 인도계 9.38, 중국계 8.54에 이어 한인이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HDI는 UNDP가 매년 평균, 수명, 교육, 수준, 소득, 건강 등을 조사해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분석하는 인간개발 지수를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 한인들의 중간소득은 52,799달러로 인도, 대만, 중국, 일본계에 이어 다섯 번째였습니다. 한인들의 기대 수명은 87.1세로 대만, 중국, 베트남, 인도계에 이어 다섯 번째였습니다. 보고서는 대만, 인도, 중국, 한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계와 달리 나머지 국가 출신들이 가수 평균보다 낮은 건 전쟁과 추방 등을 피해 미국에 온 난민들과 교육과 경제적 기회를 찾는 유능한 엘리트들의 삶이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오미크론 확산으로 교사가 부족해지면서 일부 주가 대체교사 확보를 위해 주 방위군의 도움을 요청하는가 하면 캘리포니아는 임시교사 자격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돼 정상 수업이 어려운 교사들이 늘면서 미셸 루안 그리샴 뉴멕시코 주지사는 방위군과 주 공무원들에게 빈 대체교사 자리를 메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케빈 스티트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주 정부 공무원들이 대체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주 오미크론 확산을 이유로 대체교사 선발 요건을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진 가운데 학교 교사들마저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네, 방금 교사들이 코로나 감염으로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2주간 미 전국에서 880만 명이 코로나로 인해 직장 출근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최근 2주간 결근자가 88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일 인구조사국 통계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작년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거의 2주 동안 코로나 확진 등의 사유로 880만 명이 결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직장에 나오지 않은 노동자는 작년 12월 첫 2주간 결근자보다 3배 많았습니다. 이는 인구조사국이 코로나 대유행 이후 2020년 4월부터 결근자 통계를 낸 이래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기존 최다치는 작년 1월에 660만 명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근로자들이 기록적인 숫자로 결근하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는 더 악화되고 노동시장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계법인 그랜드 손턴의 다이앤 스원크 이코노미스트는 불행하게도 오미크론 변이가 일으킨 가장 큰 문제는 전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회계 컨설팅 업체 RSM의 조셉 브루스 엘라스 이코노미스트는 노동력 부족은 기업의 생산력 저하로 이어져 미국 기업 대부분이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지난주 사상 최저 수준에서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때문입니다. 오늘 연방노동부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8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신청 건수가 23만 건보다 5만 6천 건 늘어난 것입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오미크론 확산으로 직장을 떠난 퇴사자도 있고 직원들을 일세 해고한 사업자들도 많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더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팬데믹 이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사망했는데요.
남녀로 구분해보면 남성들이 사망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망률은 왜 남성이 더 높은 것일까요?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코로나에 취약하다는 가설이 통계로 입증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하버드 연구팀이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 사망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의 코로나 통계를 분석하면 코로나 감염률의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었지만 사망률은 남성의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남성보다 여성 사망률이 높은 주는 매사추세츠와 롱 아일랜드 등 이게 주였고 코네티컷 등 9주에서 남녀의 사망률이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에선 남성의 사망률이 더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남성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를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녀의 유전자와 호르몬, 면역력 체계 차이가 코로나19 사망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남녀의 사망률 차이는 남녀 간 사회, 행동 차이가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 지키기 등 방역 지침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협조적이라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강력한 방역 지침을 시행한 뉴욕을 예로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발생 후 첫 6주간 남성의 사망률이 압도적이었지만 방역 지침이 시행되자 남녀 간 사망률 차이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과 공장 등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은 현장에선 일하는 노동자 중에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남성이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라는 주장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카플런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취임 1주년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재선 출마의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재선 출마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 NORC가 오늘 공개한 여론조사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3%로 부정평가는 56%나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최저치를 기록한 48%에서 더 떨어진 것입니다. 2024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를 희망한다는 답변은 28%에 불과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1년간 지지율 평균은 48.9%로 트럼프 전 대통령 38.4%를 제외하고는 역대 대통령 지지율 가운데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 지지율로 재선 출마가 가능할까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식당 종업원이 손님에게 물을 준다면서 세제를 서빙한 손님에게 큰 피해를 입혔던 식당에게 법원이 9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 직원이 물 대신 세제를 고객에게 서빙해 930만 달러의 배상금을 내게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난 6일 테네시주 메리언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손님에게 세제를 제공해 손님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크래커 배럴 식당에게 보상적 손해배상금 430만 달러, 징벌적 배상금 5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4년 4월 크래커 배럴에서 윌리엄 크로너는 정신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식당 직원이 채워준 물잔을 들고 급하게 두세 모금 마시던 크로너는 입과 목에서 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으며 호흡조차 어려웠습니다. 크로넌이 마신 액체는 식기 세척기용 세제 에코센이었습니다. 에코센은 고농축 염소 처리 작용제가 함유돼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 독한 약품입니다. 크로넌은 사고 후 만성 위경련, 복부 팽만, 설사, 역류질환 등 위장장애를 겪다 50년간 일했던 공장에서 일자리를 잃어 생계의 어려움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사고 당시 식당 직원이 물인 줄 알고 따라준 통에는 이 세제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통은 물통과 차이가 나지 않아 구별이 어려웠습니다. 식당은 표시가 없는 용기에 화학물질을 담지 말라는 내규를 갖고 있었지만 직원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프랑스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5살짜리 어린이와 부딪힌 남성이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과 부딪힌 어린이가 결국 숨졌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플레인 스키 리조트에서 지난 15일 한 남성이 스키를 타던 중 5살짜리 소녀와 부딪혔습니다. 사고 직후 소녀는 구급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습니다. 에어프랑스 사법당국은 이에 프랑스 사법당국은 해당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5년형까지 선고받는다고 합니다. 스키장 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안전사고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의회장 제임스 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